네, 이번 타임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쭉 태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 이해하기의 맨 마지막 이제 예측 및 검증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은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전처리 작업은 크게 내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으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각각의 타입들을 고정을 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왜냐면 이제 실제 이 타입에 대해서 계속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타입을 아예 모델 정의서를 통해서 뭐 리즌 아이디는 문자다, 뭐 QTY는 숫자다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켜서 코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제 피처들, 정답지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 이걸 다 수집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은 얘가 계산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특성 선정을 했죠. 이제 문제지랑 열심히 정답, 문제지란 정답, 문제지는 피처, FATURE, 그 다음에 정답은 라벨이라고 봤을 때 이게 뭐 프로모션 효과 뭐 이런 게 있고 정답은 판매량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특성을 내가 이런 피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정답에 영향이 있는 것만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 피어슨 상관계수를 한번 실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뭐 0.3에서 0.7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있는 애들은 0.7보다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을 선정을 해서 정말 정답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만 선정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전체 올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7대 3 또는 8대 2 정도로 분리를 시켜서 실제 이 70%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결국 문제지랑 정답지를 줘서 그 다음에 이 훈련된 어떤 결과 덩어리가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의 어떤 피처 문제지만 던져주면은 얘가 정답 예측을 막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랑 예측한 거랑 비교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틀렸어 아니면 너무 잘 맞췄어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재료는 이제 다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런 훈련 데이터의 문제지 정답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그 문제지 정답지가 다 세팅이 되면은 모델 적용만 하면 됩니다. 모델 적용은 정말 쉽게 from scikit-learn sklearn 여기서 import tree 해가지고 정말 tree.decision tree 리그레서 우리가 정답이 이제 연속적인 숫자이니까 리그레서를 써서 이 안에서 이제 뭐 랜덤 스테이트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켜서 이제 음, 기계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기계를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시켰을 때는 이 DT 모델점 핏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랑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 정답지를 던져주면은 문제지랑 정답지를 얘가 기계가 다 보고 정답을 컨닝해서 전부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요 예측 부분은 이 학습 결과, 이 학습이 완료된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쭉 한번 다시 위에서부터 실행을 시켜볼게요. Run all above selected cell. 특성 선정, 데이터 분리. 데이터 분리를 트레이닝 테스트하고 모델 적용까지 해서 모델 적용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모델이 어떻게 이제 트리를 만드는지를 한번 쭉 파봤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모델 적용할 때는 모델 적용하고 모델 선언 이거를 쭉 해서 여기에서 델리트
정말 이거 모델 적용은 이게 끝이에요. 실제 두 개 블럭이죠. 두 개. DT 모델은 tree.decision tree regress의 random state는 O. 그 다음에 DT 모델.fit에서 문제지랑 정답지를 주면 된다.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tree가 is not defined. 제가 여기다가 트리를 선언을 했는데 위에서 근데 왜 tree가 tree is not defined. 이게 옆에 이제 1로 써 있는 거는 실행이 1번으로 됐기 때문에 위에 게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커널 부분에서 리스타트 커널을 눌러주시면 돼요. 커널, 리스타트 커널. 리스타트하고 여기서 run 할 때 all above selected cell 하면은 내가 실행시키겠다. above 위에 있는 모든 셀들을.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1씩 하나씩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눈 표시 돼서 이제 하나씩 실행이 돼서 19번째로 실행되고 모델 선언하고 모델 학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fitted 모델이 실제 결국은 학습된 형태예요. 여기를 제가 한번 다시 이 차트로 그리면은 얘를 그 tree.plot 모델 내가 플로팅을 하겠다, 찍겠다, 트리를 찍겠다, fitted 모델을 찍어 보면은 실제 그 이런 모델이 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면은 이걸 써야죠. plt.pig 도화지를 그릴 건데 PLT는 우리 mapflow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앞단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import mapflow library.pyplot as plt 선언하고 이 plt 안에는 pig figure 도화지를 그릴 수 있다. 어떻게? pig 사이즈를 10,5로 그 다음에 Shift M 눌러서 머지 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DT 트리는 이렇게 하면 10,5로 요 플롯을 그리겠죠. 피그 사이즈 피그 사이즈는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10 by 5로 하는데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뭐 15, 그 다음에 가로를 한 8 정도로 해서 늘려주면은 해상도가 그만큼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Shift 10 누르면은 뭐 폰트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폰트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만들어진 틀이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 fitted 모델에다가 지금 훈련된 모델에다가 프리딕트를 해보는 거죠. 예측을 한다. 예측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fitted 모델 점 하면은 PR만 치면 탭 누르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게 있고 Shift 탭 누르면은 X 여기다가 문제를 주세요. 문제는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실제 아직 훈련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 이 훈련되지 않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델한테는. 얘는 이 모델은 열심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훈련이 됐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이 안 됐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지 피처만 던져주겠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를 던지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쉐입이 32개였는데 요것도 32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딕트 밸류인 거죠. 결국은 이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32개의 문항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나씩 예측값이 땅땅땅땅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딕트 밸류는 그래서 fitted model.predict test features가 돼서 이 프리딕트 밸류의 길이를 찍어 보면은 프리딕트 밸류 얘가 아직 실행이 안 됐나 보네요. 프리딕트 밸류의 랭스를 찍어 보면은 32개다. 32개 예측값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측은 정말 순식간에 끝났어요. 자, 한번 봅시다.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있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이 있습니다. 요쪽 테스트 데이터의 결국은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이 있습니다. 얘를 제가 소문자로 했었네요. 이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도 순서대로 3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테스트의 피처스를 가지고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피처에다가 그냥 컬럼 하나 프리딕트 넣어가지고 실제 여기에다가 그 정답지를 붙이면 여기 정답이 쭉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좀 쉽게 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결국 요 인덱스가 있잖아요. 73에서 우리가 104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데이터였다라고 하면은 실제 원래 피처스 데이터가 원래 원본이에요.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피처스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인데 이 피처스 데이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피처스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서 점 록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모든 인덱스를 하면은 인덱스 73번부터 104번째까지 원래 이제 원 데이터가 있었는데 73번부터 104번째까지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썼던 거죠. 근데 얘를 원본 데이터에서 붙여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테스트 데이 피처스 데이터.록 해가지고 요 인덱스를 선택하면은 원래 이제 원본 데이터가 쭉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어, 여기에다가 실제 이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올 왜냐면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의 올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올에다가 프리딕트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프리딕트 밸류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테스트 데이터가 쭉 있는데 옆에 컬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프리딕트가 하나 생기고 순서대로 여기에 예측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 해보면은 테스트 데이터의 올 쭉 찍으면은 테스트 데이터의 올.헤드 맨 오른쪽에 이 프리딕트 밸류들이 쭉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미 원래 있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실제 이 판매량이 정답이고 요게 프리딕트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은 일단 테스트 데이터의 올 안에 테스트 데이터의 올점 쉐입 찍어보면은 총 32개의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모든 컬럼, 예측값, 정답, 그 다음에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원래 얘는 몇 주차였고 어떤 지역이었는지 모든 정보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좀 볼게요. 첫 번째 이 테스트 데이터의 73번째 보면은 2783.6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은 2143이었어요. 근데 왜 2783이라고 얘가 예측을 했느냐? 자세히 보면은 2783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서 보면은 2783이 맨 마지막에 있는 터미널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2783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2783.6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얘가 결국은 얘의 특성은 어떻게 따라왔냐면은 여기가 yes or no 그 다음 yes or no였기 때문에 분명히 저 테스트 데이터는 프로모션이 0.259보다 크고 그 다음에 x0 그 h 클러스터가 0.5보다 큰 애였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보면은 프로모션은 0.259보다 크고 그 다음에 x0이 그 0.5보다 크다. 저기 노니까 프로모션은 0.259보다 크고 x1이죠. x1 아마 이게 정말 저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가 저게 딱 맞았기 때문에 얘가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아까 73번째 데이터를 한번 쭉 보면은 73번째 데이터의 그 x1이 뭐였는지 볼게요. 피처스 x1은 문제지의 프로모션은 0.259보다 컸을 것이냐 그쵸? 0.28이니까 얘가 일단 요 테스트 데이터는 프로모션이 0.259보다 컸었고 x0이라고 하는 H 클러스터가
1이네요. 얘 0.5보다 컸다. 그러니까 얘는 스무고개 하듯이 2783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자, 스무고개 해봅시다. 프로모션이 0.2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No. 크니까. 그 다음에 H 클러스터가 0.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큽니다. 그래서 1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가 총 5개가 있었다. 이 5개의 평균 값이 2783.6이었던 거죠. 결국은 프로모션을 하면서 H 클러스터가 1보다 컸었던 과거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총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주차의 평균 판매량이 2783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이렇게 했다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 고객이 이건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했지만 미래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그 퓨처의 피처를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FATURES FATURES 자, 그래서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 0번째 하나 피처스의 하나 헤드 하나를 보면은 자, 퓨처 H 클러스는 실제 1이고 그 다음에 퓨처 미래 퓨처 프로모션은 저는 만약에 뭐 프로모션을 0.5% 할 거다. 그 다음에 홀리데이 퓨처 홀리데이는 뭐 내가 홀리데이도 있고 퓨처 프로모션도 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pd.data 프레임 해가지고 퓨처 클러스터 그 다음에 퓨처 프로모션 그다음 퓨처 홀리데이 그 다음에 퓨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 같지. 퓨처 프로모션 퓨처 프로 퍼센트네요. 퍼센트 밑에랑 똑같으니까. 만약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데이터를 총 4개를 주입을 시켰잖아. 이게 이제 퓨처 데이터예요. 퓨처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제 얘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보면은 실제 예측한 덩어리 PTD 모델.predict 해서 요 퓨처 데이터 내가 미래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이냐 물어보면은 2783개가 팔린다라고 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인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없고 홀리데이도 뭐 사다라고 하면은 실제 예측값이 367. 내가 프로모션도 조금 하고 홀리데이도 없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67.2가 왜 나왔을까요? 클러스터는 4, 그 다음에 프로모션도 0.2밖에 안 했다. 0.259보다 프로모션 안 했습니까? 네. X3이 피처스 보면 0, 1, 2, 3이니까 X3은 프로모션 안 했죠. 프로모션 안 했습니까? 0.0이면 안 한 거잖아요. 1이면 한 거고. 안 했습니까? 0.5보다 작은 0입니까? 예. 1로 넘어갔죠. 근데 X2가 0, 1, 2. 홀리데이가 없었죠. 홀리데이가 0.5보다 작습니까? 네, 작습니다. 367.2입니다.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20개나 있었네요. 20개나 있었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367.2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예측한 게 결국은 367.2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미래에 열심히 이제 학습한 결과가 저 트리로 나와 있고 내가 미래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은 과거에 저런 형태였을 때 한 367개 정도 평균적으로 팔렸으니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결국은 결국은 이 디시전 트리가 하는 최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 값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테스트 데이터 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총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측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측 같은 경우는 1번 예측은 그냥
피티드 모델, 훈련된 결과 덩어리죠. 이 훈련된 결과 덩어리에다가 프리딕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문제집 피처를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테스트 데이터가 32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리딕트 예측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측 결과가 딱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리스트와 같은 배열로 나와요. 32개가 아까 나왔죠. 32개를 던졌으니까. 문제지를 던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측하는 건 이렇지만 예측 결과랑 예측 값과 실제 값을 합쳐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내가 아주 깔끔하게 합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 방법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뭐 pd.concat을 써서도 할 수 있고 pd.append를 써도 합칠 수 있고. 근데 그냥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는 제가 데이터 프레임 할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테스트 데이터의 인덱스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인덱스가 내가 원래 전체 데이터에서 몇 번째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이 인덱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look에서 이 인덱스로 내가 정답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정답지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실제 이 인덱스에서 정답지를 가지고 오면은 인덱스에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를 선택하면은 정답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지. 그 정답지 외에 백그라운드 데이터까지 다 나오죠. 이거를 합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합치는 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 이거 할 때 제가 했던 게 뭐 피처스 데이터.look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 인덱스를 선택을 한 거를 테스트 데이터의 올이라고 봤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에다가 그냥 predict dt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predict value 해도 뭐 정답이랑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정답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정답지랑 예측값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은 정답지랑 거기랑 관련된 피처부터 해서 전체 올 속성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답이랑 비교만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 올에다가 predict dt라고 하는 컬럼을 생성해서 predict value를 집어넣었던 거죠.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합치는 거, 전체 데이터를 합치고, 여기에서 오늘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합친 다음에 예측값이 왜 2883이나 2786이 나왔는지 트리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값 설명력이에요.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제가 나중에 예측을 한 다음에 고객이 우리 왜 예측을 372로 했어? 그러면은 이걸 다 보여주면서 그때는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학습했는데 이렇게 예측값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제 이거 다음에는 이게 정말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아직 정확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 자체는 쉽습니다. 예측 자체는 그냥 훈련된 덩어리에다가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지 넣으면은 전체 데이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치고 예측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만 알아두시면은 일단 웬만한 거는 다 클리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지? 기계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내가 기계가 얼마나
그 학습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